천문은 미국제 하이마스를 상당 부분 이제 벤치마크에서 성공했다.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한번 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다.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월하다. 하이마스를 발주했다가 기다린 나라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한테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.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만한 물건이 없고 천무가 계속 자연산 로켓포에서는 주도권을 후위가 갈 수 있다. 근데 이제 중국제가 또 끼어들 수 있는데.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. 한번 쫙 쏘고 나면 일순간에 팍 쏜다든지 아니면 빵빵빵 쏘면 금방 소모되잖아요, 탄약이. 그러면은 재장전해야 되는데 기존의 구령 시스템은 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고서 한 발씩 넣어야 되는.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떤 좁은 전장에서 신속하게 뭐 재장전을 바로 한 번에 해서 또 쏴야 되는데 6.25전쟁 때 그 산악 중심으로 이제 포병전을 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. M36 뭐 자주 대전차법까지 이렇게 기동하는 그것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산에 올라가서 뭐 끌고 올라가서 그래서 화력전이었는데 시간도 중요한 거죠. 집중도도 중요하고.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구령이 이제 150여 문을 이제 생산해서 배치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인력이 다 동원돼서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러다가 이제 먼저 당한다. 그 사이에. 그래서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미국제 MLRS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기중기 상에서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아예 그냥 자체 크레인으로 자체 탄약 그렇게 세트화된 거를 이렇게 들어서 갖다 꽂는 형식으로 내리고 교체하는 좀 더 빠르죠. 그런 부분은 이제 주시를 하다가 1999년 이후로 이제 방산업체들이 주시하다가 우리가 저 시스템을 궤도형이 아닌 트럭형에다 하면은 저렴하면서 다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.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화 시키는 거니까 미국제 MLRS를 어떤 그 탄 자체 규격도 동일하게 하고 다종다양한 더욱이 이제 특징이 MLRS의 미사일 탄도탄 300km 미만의 탄도탄을 이제 대체적으로 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을 이제 탄도탄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죠. 별도의 이름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미사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단거리 탄도탄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뭐 걸프전 이래로 사용해 보니까 사거리가 짧다, 한계가 있다. 그렇게 동북아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탄도탄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마스예요. 트럭이 이제 C-130 일반 전술 수송기에 탑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포드화된 그거를 이제 로켓탄을 장전하고 그다음에 에이테킴스라는 이제 단거리 탄도탄을 이제 개발해서 배치했는데 사거리가 짧아서 500km까지 지금 499라는데 사실상 500km 넘는 거고 그게 이제 신형 에이테킴스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름이 뭐 PRSS 프리즘이라고 해요. 근데 그게 이제 배치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양산 배치가 들어가 있고 그걸 그냥 계속 우린 본 거죠. 옛날에 에이테킴스 시스템을 보고 또 이제 벤치마킹에서 하이마스다 이것도 다 보면서 이걸 혼합한 게 천무입니다. 그리고 이제 탄도탄 종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이 천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내수보다는 수출형에 있어서 뭐 1, 2, 3, 4 뭐 버전이 1형, 2형, 3형 사양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그거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. 미국의 MLRS 그리고 이제 트럭형의 하이마스 그 수송기에도 탑재시켜서 기동성이 되게 좋고 뭐 웬만한 뭐 활주로 짧은 활주로 있으면 거기에 착륙해서 바로 트럭이 나와서 발사하고 다시 또 태워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뭐 미국식의 어떤 그 기동성 있는 공중 기동성 견인포 슬링 해가지고 막 이동하면서 쏘듯이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천무는 그의 특징, 성능, 스펙, 성능에 대해 맞춰서 개발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뭐 수송기에 탑재를 해서 뭐 하는 그런 광범위한 운영은 아직은 좀 직전인 것 같아요. 그걸 테스트하거나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군에서 사용자인 군에 우리 한국군에서는 이제 그걸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한반도에서만 사용하면 된다는 종심이 짧은 이런 데서 근데 미국은 지역별로 전구에서 원시어터 이런 전구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운영 목적이 좀 다르죠. 운영하는 방법이. 그래서 어쨌든 천무는 미국제 MLRS를 하이마스를 뭐 상당 부분 이제 벤치마킹에서 성공했다.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항상 그 장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한 번 제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짧다. 상대적으로 미국제에 비해서. 그래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뭐 우월하다. 그러니까 하이마스를 발주했다가 기다린 나라들이 거기에 지쳐가지고 일부 나머지 뭐 물량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제 요청을 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가격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북한군 상대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가 들어오나 했는데 이게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미국의 하이마스의 아주 대등한 품목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올 줄은 저도 뭐 사실 예상을 못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조용히 이게 탄도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승인 뭐 할 수도 있는 거 미국이 또 뭐 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 다연장 로켓 포드로 넣고 빼는 그 부분만 수출한다면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대상국이. 근데 이제 미사일이 탄도탄, 단거리 탄도탄이 들어가면 이제 시리즈가 있죠.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할 것 같아요. 그거는 좀 가려가면서 수출할 것 같고. 장단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출 대상국이 따라서 탄도탄이 넣어야 되냐 아니면 순수한 로켓
단위로만 가야 되냐. 이제 그 부분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죠. 무조건 어느 대상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은 종국에 결국 결과적으로 단거리 탄도탄을 또 원하니까 한국형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 K9 자주포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단조로운 게 수출은 아니다. 좀 더 준전략적인 그 지역의 작은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지형 지물, 그다음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전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천문은 준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스라엘 뭐 이란 그 전쟁에서 많이 보여주고 또 러우 전쟁에서 탄도탄을 섞어 쏘잖아요. 드러나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한 무기에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하여튼 자주포가 제일 팔기가 쉽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뭐 판매하는 시기가 2030년도 이전에 다 팔아치워야 되지 그 이후로 가면 또 다른 무기 체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형으로 그래서 뭐 좀 다 장단점이 있네요. 이렇게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뭐 조그만 방산 전시회에서 천무 3.0이라고 해서 보드판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이제 그 개념도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자폭들은 개념 다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이건 단기간에 기술 개발이 되는데 당장 그 전에 우리 그 한국군 특히 뭐 해병대 중심으로 뭐 육군도 당연히 이제 먼저 얘기를 했지만 원하지만은 무기라가 먼저 무기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점점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포병의 전력 병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자폭드론 개발을 해서 이게 또 탄약회사 풍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금 하나 자체도 뭐 탄약 뭐 같이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. 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국가 예산 국방 예산에 별도로 R&D가 이제 지불이 돼야 되고 발제를 하면은 바로 이제 2026년도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거지. 27년도인지 28년도인지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개발의 그 지원이 국가 지원이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념도로 저렇게 러우 전쟁에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뭐 전쟁의 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자폭 드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다. 얼마든지 시연을 할 수 있죠.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 매니아사에서는 이제 이런 거에 좀 환호하고 이제 또 새로운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주어진 과제는 무인화입니다. 이 무인화 운영을 이제 하거나 함상에서 상륙하면서 이제 이 다연자 로켓포를 쏠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지.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숙제들을 다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제 해서 넘어갈 건지 이게 다 결국에는 2030년대 초반에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작은 그 전시회용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특정 그 개발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할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는 유망한데 시간이 이것도 아무래도 많이 걸리겠다. 왜냐면은 그동안에 코로나 나기 전에도 2016, 17, 18년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의 그 천무에서 발사하는 그 단거리 탄도탄들 1형, 2형, 뭐 3형 복잡해요. 뭐 그게 또 우리 군에서 뭐 KT, SSM 그러니까 뭐 혼종이 돼 있어요. 그 일일이 다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뭐 10년 가까이 얘기돼서 실전 배치는 이제 기껏해야 지상 발사, 고정 발사는 KT, SSM 1형 이제 양산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념 발표는 뭐 충분히 그림 보셨으면은 충분히 뭐 좋겠다 하는데 실전 배치, 실용화, 수출 시장에 나가기까지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. 탄약이 또 이 다연자 로켓포 이 탄약이 로켓탄이 비싸요. 상대적으로 일반 포탄보다.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적으로 쟁여놓고서 비축해놓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그 체계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2차 대전 때 소위 카츄샤 로켓포 러시아 소련제.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베낀 게 이제 기존의 구령 다연자 로켓포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령은 또 이제 재장전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격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. 탄이 또 비싼 거.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. 단점으로. 그래서 이 무인화도 탄 자체가 가격이 쌀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채공하면서 일반 그 포탄, 채공하면서 뭐 감시하는 포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탄 종류가 풍산 같은 데서 개발을 해놓는데 아직도 채택이 안 된 지가 벌써 뭐 10년 다 되고 있는데요. 뭐. 그다음에 지능탄 같은 것도 이번에 예산에서 빠졌다고 하는 지능탄 깔아놓으면 뭐 전차 내려오는 걸 뭐 지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첨단 탄 자체가 아직도 실용화가 한국군 내에서도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발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에 측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따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세대 개념으로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, 러우 전쟁처럼 우리가 아주 대응력이 좋아지겠다는 그 개념은 좋죠. 근데 이거는 뭐 자꾸 이렇게 전시회 때 그 물건을 개념대로 계속 갖고 나오는지 자랑을 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화살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이 플랫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. 뭐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실용성 문제는 지금 두 번째다 이거죠. 그 다음에 또 과제, 실용성 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할 건지. 그래서 어떤 전시, 뭐 여름에 특정 전시회에서 뭐 나타나는 것이다 정도 저는 그게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출하는 천무가 이게 비공식화된 게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비공식화되는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한때 아랍에미리트가 이거를 밝히지 마라. 그래갖고 이제 비공개하다가 또 지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예전에 그 사진을 슬그머니 뭐 올린다든지 교육받고 있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공식
쪽으로 이제 흘리는 거죠. 그래서 수출이 된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, 당연히 사우디군도 이제 이게 필요한 무기체계고, 하이마스를 발주를 하면서 뭐 유럽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, 시간이 차이가, 그러니까 물건을 받기까지 돈 문제는 이제 뭐 사우디는 지불을 제대로 하니까 그쪽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제일 빨리 돈을 주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. 근데 물건 자체 도착하는 시간이, 만들어 와서 오는 시간이 뭐 이제 음식 일종에 다 식어서 오는 식으로, 필요할 때는 없고, 그리고 뭔가 휴전을 한다든지, 예멘 후티 반군 상대로 전쟁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거나, 그들이 예멘 후티 반군이 뭐 홍해 쪽으로만 집중한다든지, 거기에 이제 상선들, 유조선들 지나가는 거를 이제 타격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력을 뭐 집중한다든지, 그러면은 지상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군 상대로 싸운 적이 있었죠, 전쟁. 그쪽 방면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, 뭐 제때 물건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이마스보다는. 하이마스는 뭐 물건이 뭐 전혀 뭐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, 거기에 준하는 게 트럭형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, 천무가 거기에 준하는 물건이고, 미군의 어떤 연합작전에 맞춰서 개발을 했고, 작전 그 소요 요구 조건이. 그래서 이거만한 물건이 없고, 기존에 냉전이 이제 끝나면서 대테러 전쟁으로 넘어갔고,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남아공이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연사 로켓포 개발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. 냉전 막바지에. 근데 그것들이 뭐 구경이 좀 작아요. 뭐 122mm부터 시작해서 뭐 160mm. 구형이 좀 작고, 그리고 너무 옛날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이거를 재생산해도 그렇게 화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, 지금의 하이마스나 천무에 비교하면은 어떤 유연성, 전쟁의 유연성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아니기 때문에, 그게 지금 숫자 종류를 이제 어떤 무기가 이 다이전 로켓포가 있었나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종류만 많았지 쓸만한 거는 결국에는 하이마스하고 천무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, 이제 와서 이 시장을 또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또 개발한 게 내놓은 게 있고, 유럽, 독일하고 뭐 공동 개발한다든지, 또 프랑스도 나선다든지. 근데 이제 이제서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, 계속 지속적으로 한순간에 내놔도 시기에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도태되거든요. 이 무기 시장은, 수출하는 무기 시장은.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서 개량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. 그런 면에서는 하이마스하고 천무가 계속 수출 시장, 이런 다연사 로켓포에서는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다. 근데 이제 중국제가 또 끼어들 수 있는데, 뭐 중국제는 워낙 뭐 종류가 많고 규격 통일이 안 돼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물건이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뭐 산만하게 있기 때문에, 그건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당분간은 뭐 천무가 발주하는 대수, 규모가 뭐 좀 작은 쪽으로, 숫자가 많지 않은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전망은 뭐 그럭저럭 괜찮다는 걸 보고 있는데, 탄 자체를 탄약회사를 통해서 많이 사갈지,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, 가져가서 보관 유지를 잘 할지, 관련된 회사들이 많고, 뭐 거기에 또 플라스틱 뭐 아니면 통 같은 거 담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탄약. 그런 회사들, 또 별도 회사들이 있고, 그래서 다 또 종합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잘 이렇게 융합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데, 그런 이제 단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. 가져가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, 탄을 더 사가야 되는데 사갈지, 세부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, 역시 K방사는 계속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없잖아요.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도입국에서 방해하는 그 언론들, 해당되는 전문 언론들이라고 하죠. 그게 이제 뭐 좀 거슬려져도 이렇게 접했을 때,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, 우리 방사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한 업체들이 아닙니다. 그동안에 고생해온 것도 많고, 항상 뭐 접하고 만나니까. 그래서 그들의 어떤 뭐 노력과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, 도입국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좀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좀 우세하게 앞서가는 협상력을 가지려고. 근데 그거를 그대 국내 이제 어떤 걸 거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퍼오는 자체, 그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우리 국내 한국의 방사업체의 입장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.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고, 실수하는 거는 없잖아요. 있는데 내수 우리 국방부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가 좀 뭐 늦어진다, 잘못 실수를 한다든지, 그런 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, 그건 어차피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,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지고 또 조심을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, 그래서 국내 방사업체를 좀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십사. 더, 지금보다 더. 그래야만 2030년대 K방산의 어떤 새로운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.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여름 이후로,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10대 방산업체가 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긴 했어요. 근데 이거를 2030년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